정희 씨는 알고 있었을까요? 자신의 남편이 숨을 거둔 바로 그 침대에서 단 한 달 후 다른 남자의 손을 잡게 될 거라고는. 더 충격적인 건 그 남자가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는 것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햇사료양원에서 벌어진 드라마보다 더한 실제 사연. 71세에 찾아온 심장이 터질 듯이 피할 수 없는 사랑. 정희 씨가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영호 씨와 나눈 속삭임. 우리 용기 내도 될까요? 과연 두 사람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치매 남편과 함께 입소했다가 청춘 영화 속 주인공이 된 아내. 이래도 되는 걸까요? 정희 씨의 심장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아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지도 모르는 인생 후반의 쌉싸름하고도 달콤한 이야기랍니다. 끝까지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자, 출발해 볼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다면 당신께 평생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창문 너머로 흘러들어오는 햇살에 눈을 떴을 때 정희는 잠시 어디에 있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낯선 천장, 익숙하지 않은 침대, 그리고 코끝을 스치는 소독약 냄새. 그제야 기억해냈어요. 오늘이 바로 그날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40년 넘게 살아온 집을 떠나 제천 햇사료양원으로 들어가는 날이었습니다. 여보, 일어나세요. 오늘 요양원에 가는 날이에요. 정희는 평화롭게 자고 있는 남편의 어깨를 부드럽게 흔들었어요. 남편은 천천히 눈을 떴지만 그의 눈빛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요양원? 우리가 왜 요양원에 가요? 정희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어요. 이것이 치매의 잔인함이었습니다. 어제 밤까지도 함께 짐을 싸고 요양원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아침이 되니 모든 것을 잊어버렸어요. 여보, 기억 안 나세요? 우리 같이 결정했잖아요. 당신 기억력이 점점 나빠지고 있고 저 혼자서는 당신을 제대로 돌볼 수 없으니까. 말을 잇지 못하고 정희는 고개를 숙였어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지난 3년간 남편의 치매와 싸우면서 그녀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어요. 아, 그랬었나요? 미안해요, 여보. 한때 박동현 교장 선생님으로 존경받던 남편의 눈에 순간 맑은 기억이 돌아왔어요. 그 짧은 순간의 선명함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마치 구름 사이로 잠깐 비치는 햇살처럼 곧 다시 안개 속으로 사라질 것을 알기 때문이었죠. 정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화장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눈가의 주름은 더 깊어진 것 같았고 한때 검고 윤기 있던 머리카락은 이제 모두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욕실에서 세면을 마치고 나온 후 그녀는 오늘 입을 옷을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남색 원피스에 흰색 카디건, 그리고 오래전 남편이 생일 선물로 사준 진주 목걸이까지. 요양원 첫날 단정하고 품위 있게 보이고 싶었어요. 여보, 이 넥타이 매줄까요? 정희는 남편에게 다가가 넥타이를 매주었습니다. 몇십 년 동안 해온 일상적인 행동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더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앞으로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택시가 산길을 따라 올라가더니 드디어 널찍한 주차장에 들어섰습니다. 햇사료양원이라고 쓰인 큰 간판이 보였어요. 3층짜리 현대적인 건물이었는데 주변은 울창한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도착했네요. 택시에서 내리자 상쾌한 봄바람이 두 사람을 반겼어요. 그때 건물 입구에서 한 남자가 나와
그들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동현 선생님, 민정희 선생님, 환영합니다. 저는 이곳 원장인 김태훈입니다. 김태훈 원장은 은빛의 곱슬거리는 앞머리에 단정한 옷차림, 따뜻한 미소를 지닌 사람이었어요. 로비는 넓고 밝았으며 편안한 소파들이 곳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병원 냄새가 아닌 은은한 라벤더 향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원장실에서 요양원 일과를 설명 듣는 동안 정희는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생각보다 체계적이고 따뜻한 곳이었어요. 강요리 간호사가 앞으로 박동현 님을 주로 담당할 거예요. 청록색 유니폼을 입은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강요리 간호사는 밝은 미소로 인사했어요. 단정한 포니테일 머리에 활기찬 눈빛을 가진 그녀는 첫인상부터 믿음직스러웠습니다. 2층 끝자락에 위치한 방은 넓고 쾌적했지만 여전히 낯설었어요. 집과는 다른 공기, 다른 냄새, 다른 풍경. 가슴 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여보, 좀 쉴래요? 정희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응. 아, 그래. 조금 피곤하네. 잠시 후 남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어요. 정희는 조용히 창가 의자에 앉아 바깥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서서히 산등성이 너머로 기울고 있었어요. 방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어디선가 경쾌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호기심에 그 소리를 따라가니 식당에 도착했어요. 아직 저녁 시간은 아니었지만 몇몇 입소자들이 테이블에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 테이블에서 나오는 활기찬 대화가 눈에 띄었어요. 짧은 보브 헤어스타일에 화려한 주황색 스카프를 두른 여성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마치 종소리처럼 맑고 경쾌했어요. 아이고, 그때는 말이야. 내가 청와대에 한복을 납품했다니까. 영부인이 직접 전화해서 고맙다고 했어. 문득 그 여성과 정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 새로 오신 분이세요? 어서 오세요. 저는 이미경이라고 해요. 여기에 온 지는 1년 정도 됐어요. 미경의 친근한 태도에 정희는 자연스럽게 그들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런데 혼자 오셨어요? 미경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남편이랑 같이 왔어요. 치매 증상이 있어서. 아, 그래요? 우리 남편도 약간 인지기능 저하가 있었는데 여기 와서 많이 좋아졌어요. 단정한 차림의 노신사가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여보, 약 먹을 시간이에요. 아, 그래요? 벌써? 이분은 제 남편이에요. 여보, 이분께 인사해. 오늘 새로 오셨대. 미경의 남편 전영호는 품위 있게 인사했어요. 환영합니다. 나중에 같이 저녁 드세요. 우리 테이블에서요. 정희는 미경의 따뜻한 환대에 마음이 조금 풀리는 것을 느꼈어요. 이 순간 정희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미경과 같은 새 친구를 만난 설렘, 그리고 이곳에서의 새로운 시작에 대한 작은 희망도 피어나고 있었어요. 아마도 이곳에서도 행복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정희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남편이 깨어났어요. 여보, 정희야, 우리 어디 있는 거지? 또다시 같은 질문. 하지만 그녀는 남편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손을 잡았어요. 우리 새 집이에요, 여보. 좋은 사람들이 많은 곳이에요. 괜찮을 거예요. 우린 함께니까요. 햇살 요양원에서의 첫 주는 정희에게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색했지만 규칙적인 일상과 친절한 직원들 덕분에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주 수요일 아침, 정희는 게시판에서 한 공지를 발견했어요. 요가, 수업,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다목적실, 남편을 미니골프 수업에 데려다주고 정희는 다목적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이미 10명 정도의 시니어들이 요가 매트 위에 각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운동복을 입은 미경이 정희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었어요. 정희님, 여기 와요. 여기. 내가 자리 맡아뒀어요. 수업이 시작되었고 정지우 선생님의 부드러운 지도에 따라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뻣뻣했지만 점점 몸이 풀리면서 이상한 해방감을 느꼈어요. 어머, 생각보다 잘하시네요. 이제 파트너와 함께하는 스트레칭을 해볼게요. 정희와 미경은 자연스럽게 파트너가 되었어요. 서로의 손을 맞잡고 번갈아가며 몸을 당기는 동작을 하면서 두 사람은 종종 실수로 균형을 잃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내가 너무 세게 당겼나 봐요. 미경이 깔깔 웃었어요. 정희도 함께 웃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웃어본 적이 있었을까요? 남편의 치매가 진행되면서 웃음은 그녀의 삶에서 점점 사라져 갔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낯선 요양원에서 낯선 사람과 함께 마치 소녀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미경은 정희의 팔을 붙잡았어요. 차 마시러 가요. 정원에 예쁜 정자가 있는데 거기서 차 마시면 기분이 아주 좋아져요. 두 사람은 요양원 뒤편에 있는 작은 정원으로 향했어요. 봄 햇살이 나무들 사이로 스며들어 아름다운 그림자 패턴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복 디자이너셨다고요? 정희가 침묵을 깨고 물었습니다. 미경의 눈이 반짝였어요. 네, 40년 동안 한복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가게에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청와대에도 납품했다니까요. 정말요? 대단하시네요. 정희 씨는요? 어떤 일 하셨어요? 저는 교사였어요. 국어 교사요. 중학교에서 36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죠. 저는 처음에 많이 울었어요. 미경이 갑자기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 때문이 아니라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나 싶어서요. 정희는 놀랐어요. 항상 밝고 활기찬 미경이 그런 생각을 했다니 의외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미경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그냥 다른 방식의 시작이구나. 학창 시절처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모여 새로운 추억을 만드는 거예요. 정희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미경은 정희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어요. 다 그래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예요. 여기서의 삶도 의미가 있고 또 다른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뭔가가 통했어요.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는 그런 종류의 눈빛이었습니다. 무거운 몸을 다 잊어버리고 단발머리 고등학생으로 돌아가 굴러가는 나무숲만 봐도 배를 잡고 서로를 바라보며 웃던 그런 시간으로 이동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때 정원 입구에서 정희의 남편 박동현과 미경의 남편 전영호가 함께 나타났어요. 여기 있었군요. 영호가 밝게 말했어요. 미니골프 끝났어요. 박동현 선생님이 멋진 샷을 보여주셨어요. 정희는 놀랐어요.
남편이 홀인원을 했다고? 그리고 미경의 남편이 그걸 기억해주고 칭찬해주다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네 사람은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은 함께 식사하는 날로 정했어요. 미경은 종종 자신의 한복 디자인 노트를 가져와 정희에게 보여주었고, 남편은 가끔 오래전에 쓴 시들을 영호와 나누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요양원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어요. 청춘 시대로 돌아가는 밤이라는 테마 파티였습니다. 모든 입소자들이 자신의 젊은 시절 스타일의 옷을 입고 참여하는 행사였어요. 뭐 입을 거예요? 미경이 흥분된 목소리로 물었어요. 나는 70년대 미니스커트. 그때 진짜 다리가 예뻤거든. 정희는 웃었습니다. 글쎄요. 특별한 옷은 없는데. 에이, 내가 빌려줄게요. 내 옷 많아요. 파티 당일 정희는 미경이 빌려준 70년대 스타일의 원피스를 입었어요. 화려한 꽃무늬가 그려진 원피스는 그녀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어머, 정말 예쁘네요. 미경이 탄성을 질렀어요. 다목적실은 그 시대의 음악과 장식으로 꾸며져 있었어요. 비틀즈, 아바, 그리고 비지스의 노래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예요. 댄싱 퀸, 미경이 소리쳤어요. 아바, 정말 좋아했는데. 정희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영호와 동현이 다가왔어요. 단정한 진회색의 슈트 차림이었습니다. 우와, 두 분 다 정말 멋지시네요. 미경이 감탄했어요. 음악이 바뀌고 느린 발라드가 흘러나왔어요. 영호는 미경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춤 추실래요? 미경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았어요. 아이 참, 발 밟으면 안 돼요. 정희는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결혼 생활이 오래됐는데도 여전히 서로를 향한 사랑의 눈빛이 그대로인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도 춤출까요? 정희는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그녀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감동의 말을 잊지 못했어요. 남편이 춤을 청한 것은 결혼 후 처음이었어요. 그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나는 춤을 아예 못 춰요. 그래도 당신과 추고 싶어. 동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리듬을 찾아갔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어요. 따뜻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정희야, 남편이 20대에 불렀던 것처럼 낮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예, 사랑해.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짧은 두 단어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남편은 알까요? 치매로 많은 것을 잊어가고 있지만 사랑만은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나도 사랑해요, 여보. 파티가 끝나고 네 사람은 함께 정원을 산책했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고 봄밤의 공기는 상쾌했습니다.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요. 미경이 말했어요. 마치 시간 여행을 한 것 같았어요. 그러게요. 다시 20대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정희도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요양원 생활도 3달이 되었어요. 네 사람은 매일같이 만나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희와 미경은 요가 수업에서 파트너가 되었고 동현과 영호는 미니골프와 바둑을 즐겼어요. 어느 날 미경이 흥분된 목소리로 정희에게 알렸어요. 다음 주에 요가 경연대회가 있대요.
정 선생님이 포스터 붙여놨던데 우리도 나가볼까요? 요가 경연대회요? 저는 아직 초보인데 괜찮아요. 파트너와 함께하는 거래요. 내가 파트너 할게요. 재미로 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정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미경의 열정적인 눈빛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다음 주 내내 두 사람은 요가 경연대회를 위해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때로는 실수로 넘어지기도 하고 웃음이 터져 제대로 자세를 취하지 못하기도 했지만 그 시간들이 너무나 즐거웠어요. 경연대회 당일 정희는 긴장했지만 미경의 자신감 넘치는 미소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두 남편은 가장 앞자리에 앉아 두 사람을 응원했어요. 음악이 시작되고 그들은 연습했던 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정희는 처음에는 몸이 굳었지만 음악이 흐르고 미경과의 호흡이 맞아가면서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들의 연습한 동작은 완벽하진 않았지만 두 사람의 밝은 미소와 진심, 어린 노력이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특히 마지막 포즈에서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손을 모으며 웃던 순간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비록 우승은 하지 못했지만 정희는 전혀 실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 진짜 멋졌었어요. 미경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비틀비틀했는데도 정희 씨가 잘 받쳐주셔서 넘어지지 않았잖아요. 미경 씨 덕분이에요. 저 혼자였으면 절대 용기도 못 냈을 거예요. 영호가 두 사람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두 분 정말 멋지셨어요. 난 당신이 요가를 그렇게 잘하는지 몰랐어. 아이 참, 그동안 내가 열심히 연습하는 걸 한 번도 안 봤어? 미경이 남편의 팔을 장난스럽게 꼬집었어요. 네,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정희는 이 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소속감이었습니다. 학창 시절 친구들과 어울리던 그 기분, 모든 걱정을 잊고 순수하게 즐기던 그 시간이 다시 돌아온 것 같았어요. 요가 선생님이 다가와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두 분의 호흡이 정말 놀라웠어요. 다음 달에는 지역 노인복지관과 합동으로 더 큰 요가 행사가 있어요. 두 분도 꼭 참가하시면 좋겠어요. 당연히 참가해야죠. 정희 씨, 우리 더 열심히 연습해서 이번에는 꼭 우승해요. 그날 저녁 네 사람은 미경이 발견한 비밀 정원에서 특별한 시간을 보냈어요. 작은 나무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 있고 주변에는 다양한 꽃들이 피어 있었어요. 비밀 장소예요. 어떻게 이런 곳을 발견했어요? 정희가 물었어요. 원래 궁금한 게 많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찾았어요. 미경이 웃었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정말 외로웠거든요. 혼자 있을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어요. 그러다 이곳을 발견했죠. 네 사람은 테이블에 앉아 미경이 챙겨온 간식을 나눠 먹었어요. 마치 소풍 온 아이들처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정희가 작게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더 소중한 거 아닐까요? 미경이 밝게 말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지금 이 순간을 더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모두가 공감했습니다. 특히 정희는 미경의 긍정적인 태도가 자신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남편의 치매 진단 이후로 계속 어두운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작은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미경이 평소보다 조금 늦게 요가 수업에 나타났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평소의 활기찬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정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그냥 오늘 아침에 가슴이 조금 불편해서. 미경이 억지로 웃었어요. 하지만 수업 중반 갑자기 미경이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어요. 정희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미경 씨, 정희가 소리쳤어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응급구조대가 도착하고 미경은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습니다. 영호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구급차를 따라갔어요. 정희와 남편은 요양원에 남아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그날 오후 가장 두려웠던 소식이 전해졌어요. 미경은 지병이었던 부정맥으로 인한 심정지로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정희는 그 소식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이별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몇 달간 활기찼던 미경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렸어요. 민정이 선생님, 강효리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괜찮으세요?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미경은 그녀에게 햇살 같은 존재였어요. 어떻게 그 밝은 에너지가 이렇게 갑자기 사라질 수 있는 걸까요? 전영호 선생님이 돌아오셨어요. 정희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영호는 로비의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하루 만에 몇 년은 늙어 보였어요. 눈은 공허했고 어깨는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전영호 선생님, 그는 고개를 들어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정희 씨, 고맙습니다. 미경이가 마지막 순간에 당신 곁에 있어서. 정희는 그의 옆에 앉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미경이가 늘 당신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영호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정희 선생님은 마치 오랜 친구 같다고. 마치 학창 시절에 만났던 친구처럼 편하다고. 정희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미경 씨를 정말 좋아했어요. 정말 특별한 분이었어요. 미경의 장례식은 작지만 따뜻했습니다. 요양원의 거의 모든 입소자들이 참석했고 각자 그녀를 기억하는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장례식 이후 영호는 정희와 동현에게 부탁했어요. 미경이의 유품을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저 혼자서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정희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미경과 영호의 방을 찾았어요. 방 안에는 미경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화려한 스카프들, 한복 디자인 스케치북들, 그리고 작은 화장대 위에 놓인 사진들. 이건 영호가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미경이가 당신을 위해 준비하고 있던 겁니다. 상자 안에는 아름다운 노란색 실크 스카프가 있었습니다. 손으로 직접 그린 듯한 꽃무늬가 새겨져 있었어요. 미경이의 마지막 작품이에요. 넷의 친구 정희에게 선물하고 싶다고 했었어요. 정희는 스카프를 받아들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녀는 스카프를 부드럽게 뺨에 대보았습니다. 마치 미경의 마지막 손길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정희는 미경에게서 받은 스카프를 베개 옆에 두고 잠이 들었어요. 마치 소중한 친구의 일부가 여전히
그녀와 함께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밤중에 정희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남편이 침대에서 일어나 방안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정희가 물었어요. 미경 씨를 찾아야 해요. 남편이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정희는 가슴이 아팠어요. 남편의 치매 증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여보, 미경 씨는 이제 하늘나라에 계세요. 기억 안 나요? 남편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늘나라? 아닌데 정원에서 기다린다고 했어.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가장 힘들었어요. 현실과 환상 사이에서 헤매는 남편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알았어요. 그럼 함께 정원에 가볼까요? 비가 내리는 밤이었지만 정희는 남편을 말릴 수가 없어서 그와 함께 정원으로 나갔어요. 우산을 쓰고 천천히 걸으면서 그녀는 남편의 팔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갑자기 손을 뿌리치고 비를 맞으며 정원 안쪽으로 뛰어갔어요. 여보, 정희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조심해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희의 눈앞에서 남편이 미끄러져 넘어졌어요. 그의 머리가 돌벤치 모서리에 심하게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병원에서의 며칠은 악몽 같았어요. 남편은 의식을 되찾지 못했고 의사들은 뇌출혈이라고 했습니다. 정희는 밤낮으로 남편의 침대 곁을 지켰어요. 하지만 일주일 후 남편은 끝내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정희에게 말했어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결정을 내려주셔야 합니다. 정희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녀는 의사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마치 매우 먼 곳에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병실에 혼자 남은 정희는 남편의 손을 잡고 그들의 인생을 회상했어요. 대학에서 처음 만났던 순간, 결혼식,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함께 했던 여행들, 그리고 남편의 치매 진단 후의 힘든 시간들, 요양원에서의 새로운 시작, 모든 순간들이 마치 영화처럼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보, 당신을 충분히 사랑했어요. 당신도 내게 최선을 다했어요. 이제는 편히 쉬세요. 고마웠어요. 정희는 마지막으로 남편의 이마에 입맞추었어요. 그리고 의사들에게 남편의 생전의 뜻을 따라 연명치료, 기계를 꺼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어요. 요양원의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 번 모여 슬픔을 나누었습니다. 이번에는 영호가 정희 곁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도 같은 아픔을 겪었기에 그녀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영호가 정희에게 말했어요. 완전히 괜찮아지진 않겠지만 숨을 쉴 수 있게 될 거예요. 정희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어떤 위로의 말도 마음에 닿지 않았어요. 그저 모든 것이 공허하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요양원으로 돌아온 정희는 빈 방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너무 많은 것을 얻었다가 잃어버렸습니다. 불과 몇 달 전 그녀는 같은 자리에 앉아 울며 미래를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때와 지금 상황은 달라졌지만 감정은 비슷했어요. 두려움, 상실감,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정희 씨, 문 밖에서 영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영호는 손에 차 두 잔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혼자 있는 건 힘들어요. 같이 차라도 마실까 해서. 정희는 문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깊은 상실을 경험했으니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있어 힘이 되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정희는 창가에 앉아 비 내리는 정원을 바라보았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그녀의 마음속 울림 같았어요. 텅 빈 방, 텅 빈 가슴. 그날 밤 이후 두 사람은 묘하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마치 서로가 상대방에게 슬픔을 상기시키는 존재가 된 것처럼. 식당에서 마주치면 짧은 목례만 나누었고, 이전에 함께 하던 활동들은 각자 따로 하게 되었습니다. 정희는 아침 요가 수업 시간을 일부러 피했어요. 미경이 없는 요가실은 너무 쓸쓸했거든요. 정희 씨,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강요리 간호사가 약을 가지고 방문했어요. 괜찮아요.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요즘 거의 방에만 계시네요. 날도 좋은데 바깥에 나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나중에요. 지금은 좀 쉬고 싶어요. 강요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영호 선생님도 요즘 도서관에만 계신데요. 두 분 다 힘드시겠어요.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을 들으니 가슴이 묘하게 아팠어요. 그에게 화가 난 것도 아닌데 왠지 그를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가서 서둘러 식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영호와 마주쳤어요. 그는 창가 자리에 혼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슬그머니 돌아서려 했지만 영호가 그녀를 발견했어요. 정희 씨, 그가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정희는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같이 앉으실래요? 정희는 망설였지만 예의상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영호의 맞은편에 앉았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영호가 물었어요. 그냥 그렇게요. 정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전영호 씨는요? 저도 그렇습니다. 침묵이 두 사람 사이를 감쌌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어색하지 않았는데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네 사람이 함께였을 때는 항상 웃음이 넘쳤는데. 정희 씨, 영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혹시. 그 순간 식당 TV에서 뉴스 소리가 커졌습니다. 대통령 선거 관련 보도였어요. 진보 성향의 김 후보가 지지율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보수 성향의 박 후보는. 영호의 표정이 갑자기 밝아졌어요. 아, 좋은 소식이군요. 정희는 무의식적으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좋은 소식이라고요? 네. 김 후보가 당선되면 복지 정책이 강화될 텐데요. 우리 같은 노인들에게도 혜택이 있을 겁니다. 정희는 눈을 깜빡였어요. 전 박 후보가 더 나은 선택인 것 같은데요. 경제 정책이 더 현실적이고.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주변 식탁의 사람들이 슬쩍 그들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정희는 자신이 왜 이렇게 흥분하고 있는지 깨달았어요. 사실 이건 정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상처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죄송해요. 정희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난 그냥 먼저 실례할게요. 그녀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지만 영호가 그녀의 손목을 살짝 잡았습니다. 정희 씨, 제가 더 미안해요. 이런 이야기를 꺼내서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내가 요즘 예민한 것 같아요. 그녀는 그의 손을 살짝 뿌리치고 빠르게 식당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었어요. 왜 이렇게 감정이 격해지는 걸까요? 며칠 후 요양원에서는 선거 토론회가 열렸어요. 정희는 처음에는 가지 않으려 했지만 어쩐지 발걸음이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토론회는 이미 시작되어 있었어요. 영호가 열정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영호의 눈은 반짝이고 손짓은 생기 넘쳤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 시위 현장에서 구호를 외치던 그 청년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정희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영호의 정치적 열정은 그의 본질이었어요. 그것은 미경이 사랑했던 것이고 또한 그가 미경을 잃은 후에도 붙들고 있는 마지막 불꽃 같았습니다. 오늘 토론 재미있었어요. 정희가 말했어요.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괜찮으시다면. 오늘 토론에서 느꼈던 활기가 아직 그녀의 몸 안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좋아요. 커피 마셔요.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여전히 정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지만 묘하게도 그것이 둘 사이의 벽을 허물어뜨리고 있었어요. 영호 씨는 참 열정적이시네요. 정희가 문득 말했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위해 싸운다는 것은 중요해요. 미경이도 그걸 좋아했죠. 내 고집스러움까지도. 미경의 이름이 언급되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어색하지 않았어요. 제 남편도 자신만의 신념이 있었어요. 조용했지만 속은 단단했죠. 알아요. 바둑을 둘 때 그 집중력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미소를 교환했어요.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슬픔 없이 떠난 이들을 기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요가 수업이 끝난 후 정지우 선생님이 정희에게 다가왔어요. 다음 주부터 명상 수업도 시작해요. 정희 씨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명상이요? 네.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전영호 씨도 참여하신다고 하셨어요. 정희는 잠시 생각했어요. 영호와 같은 수업에 왠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식당에서 영호를 발견했어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의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같이 앉아도 될까요? 영호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가 환하게 웃었어요. 물론이죠. 앉으세요. 명상 수업 신청하셨다고요? 네. 요가 선생님이 추천해 주셔서요. 미경이가 늘 제게 마음 다스리는 법을 배우라고 했거든요. 그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제서야 그 충고를 따르네요.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정희는 문득 영호의 깊은 눈빛에 이끌렸어요. 선하고 잘생긴 옅은 외꺼풀의 길다란 그의 눈에는 슬픔과 지혜, 따뜻함이 공존했습니다. 내일 저녁에 혹시 비밀 정원에서 차 한잔 하실래요? 영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정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다시 시작할 용기를 내자는 초대였습니다. 좋아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내일 저녁에 차 마시러 가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정희의 마음속에는 어느새 따뜻한 봄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명상실은 은은한 아로마 향으로 가득했어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따스한 봄 햇살이 마무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명상은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데서 시작합니다. 정지우 선생님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흘러나왔어요. 모든 생각,
걱정, 슬픔을 잠시 내려놓으세요.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의 상실과 아픔이 마음 속에서 천천히 흘러가는 것을 느꼈어요. 그녀는 옆에 앉아 있는 영호의 존재를 의식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씩 짝을 지어 마주 앉으세요. 서로의 손을 잡고 상대방의 숨결을 느껴보세요. 정희와 영호는 조심스럽게 마주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을 때 정희의 가슴이 살짝 떨렸어요. 영호가 천천히 손을 내밀었고 정희는 망설임 없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호의 손은 따뜻했어요. 크고 약간은 거친 손이었지만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정희는 문득 남편의 손을 떠올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감사함이 느껴졌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두 사람은 말없이 비밀 정원으로 향했어요. 약속했던 차를 마시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네요. 영호가 말했어요. 네. 저도 명상이 이렇게 도움이 될 줄 몰랐어요. 그들은 작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미경이가 좋아했던 차예요. 영호가 보온병을 열며 말했습니다. 매실차인데 직접 담근 거죠. 정희는 차 한 잔을 받았어요. 향긋한 매실향이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동현 씨도 매실차를 좋아했어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서로를 바라보다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어요. 이런 사소한 우연의 일치도 기쁘고 신기했습니다. 참 이상하죠? 정희가 말했어요. 우리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정치적 견해는 달라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같은지도 모르겠네요.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정희 씨, 가끔 미경이에 대해 이야기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저도 제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하고 싶었어요.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떠난 배우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 만났던 순간, 결혼 생활에 행복했던 시간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때로는 웃음이 나오고, 때로는 눈물이 흘렀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점점 가벼워졌어요. 해가 저물기 시작했을 때 정희는 문득 깨달았어요. 이런 대화가 얼마나 치유가 되는지.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두 배가 된다더니 정말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영호 씨. 정희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줘서요. 저도 고맙습니다. 영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정희 씨가 아니었다면 제가 어떻게 이 시간을 견뎌냈을지 모르겠어요. 그들의 눈이 마주쳤을 때 무언가가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슬픔을 나누는 것만이 아닌 새로운 감정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의 일상은 조금씩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요가를 하고 명상을 하고 정원에서 차를 마시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어느 날 두 사람은 요양원 도서관에서 함께 책을 읽고 있었어요. 갑자기 영호가 말했어요. 정희 씨, 이거 읽어보세요. 흥미로운 내용이네요. 1970년대 학생 운동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저도 그 시위에 참가했었어요. 영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당시에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죠. 저도 그 시위를 봤어요. 정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당시 대학생이었는데 도서관에서 나오다가 시위대를 봤었죠. 정말요? 영호의 눈이 커졌어요. 혹시 서울대 중앙도서관 앞이었나요? 맞아요. 정희가 흥분해서 대답했습니다. 1975년
5월 유신체제 반대 시였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그들은 거의 50년 전에 이미 같은 공간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때 만났다면 어땠을까요? 영호가 조용히 물었어요. 정희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글쎄요. 아마 서로 싫어했을지도 몰라요. 저는 당시 꽤 보수적이었으니까요. 저는 완전히 급진적이었죠. 영호가 웃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지금의 우리는 그의 말이 끊겼지만 정희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알았어요. 지금의 우리는 정희가 그의 말을 이었어요. 서로를 이해할 수 있어요. 영호는 천천히 손을 뻗어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웠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정희 씨, 제가 용기를 내도 될까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눈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함께 어려 있었습니다. 저 정희 씨를 좋아합니다. 영호의 목소리는 진지했어요.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영호 씨를 좋아해요. 처음에는 인정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분명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그들 사이를 흘렀습니다. 며칠 후 햇사료양원의 옥상 정원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정희의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였어요. 케이크를 자르고 나누는 동안 영호가 정희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그의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생일 선물이에요. 영호가 수줍게 상자를 내밀었어요. 정희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름다운 실크 스카프가 있었어요. 연보라색 바탕에 은은한 꽃무늬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비건.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경이의 마지막 디자인 중 하나예요. 영호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미경이가 당신을 위해 준비하던 거였는데 완성하지 못했어요. 제가 마무리했습니다. 정희는 스카프를 손에 꼭 쥐었어요.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그녀는 속삭였어요. 정말 감사해요. 영호 씨. 어느 날 아침 정희와 영호는 요양원 근처 호수를 산책하고 있었어요. 가을이 시작되고 있었고 나무숲들은 아름다운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정희 씨. 영호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정희를 바라보았어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정희는 그의 진지한 표정에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영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정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신과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영호가 말했어요. 우리 나이에 이런 말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결혼해 주시겠어요? 정희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상자 안에는 단순하지만 아름다운 반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요? 영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행복해서요. 그럼 그건. 영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예. 정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결혼하고 싶어요. 영호 씨. 영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반지를 정희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 순간 나이와 시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를 사랑하는 두 사람만이 있었어요. 결혼식 날 햇살 요양원의 정원은 아름답게 꾸며졌어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알록달록한 나무잎들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요양원의 모든 입소자들과 직원들, 그리고 두 사람의 가족들이 모였어요. 정희는 미경이 디자인한 현대적인 한복을 입었습니다. 연보라색 치마에 은은한 꽃무늬가 수놓아진 저고리였어요. 영호는 고인이 된 박동현 교장의 넥타이를 맸습니다. 특별한 날을 떠난 미경과 동현과도 함께 나누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김태훈 원장이 주례를 맡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민정희 씨와 전영호 씨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맞이하는 이 아름다운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영호가 서약을 읽었어요. 우리의 첫사랑이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면 지금의 사랑은 우리에게 삶을 마무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남은 날들을 당신과 함께하며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인생의 가을에 만난 당신은 제게 또 다른 봄을 선물해 주었어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이제 두 분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김태훈 원장이 선언했어요. 축하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웃으며 축하해 주었어요. 정희의 딸 수진이 달려와 어머니를 안았고 영호의 아들 준호도 아버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두 가족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결혼식 후 정희와 영호는 요양원을 떠나 제천 시내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들은 새 집을 함께 꾸미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미경의 한복 디자인들과 동현의 시집이 벽에 걸리고 두 사람의 추억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매주 요양원을 방문해 요가 수업에 참여하고 옛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잊지 않았어요. 두 사람의 이야기는 요양원의 다른 노인들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였으니까요. 어느 평화로운 일요일 아침, 정희와 영호는 집 근처 호수를 산책하고 있었어요.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고 호수에는 아름다운 단풍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행복하세요? 영호가 정희의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정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인생의 겨울에 만난 우리가 함께 또 다른 봄을 맞이하고 있네요. 영호도 미소 지으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봄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이 봄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호수 주변을 걸으며 남은 인생을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마음은 젊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사랑은 나이를 초월한다는 것을 그들은 몸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정희와 영호의 사랑에 더해서 먼저 떠나간 미경과 동현이 공기 속에 가득했습니다. 둘은 서로의 눈 속에 황금빛 태양이 반짝이는 것을 물기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삶이 마지막으로 주는 선물을 터질 듯한 가슴으로 가득히 받아 안고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